책을 내고 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또 꿈이 생겼고,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지구를 살리는 그림책 수업은 한 1년 정도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의 길, 너의 빛이라는 요거는 시집인데, 제가 시를 뭐 잘 쓰거나, 시를 많이 읽어서 시를 쓰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지병이 있다 보니까 병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금 26살인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다가, 작년에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그럼 그런 친구를 바라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제 편지글로 이제 썼다가 그거를 짧게 이제 시로 한번 적어서 시 편지글로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 황태옥 시인님께 첨삭을 받는 저희가 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터디가 있었고, 거기에서 첨삭을 받아가지고 전자책을 내기로 했는데, 요것도 전자책은 전자책대로 하면서 이거는 정말 내서 아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이게 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 번에 이렇게 두 권이 나오게 된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는 책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근데 제가 어제 너무 이제 기쁜 소식을 들은 게 저희 여기 이제 계시잖아요. 이현아 작가님께서 이제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하셨다고 그거를 이렇게 딱 띄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려요. 제가 선물로 책 보내드릴게요, 작가님. 빨리 보고 싶다고 이거를 희망도서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센스 있게 저는 PPT를 하나를 PPT 만든 거 요 앞부분을 그냥 올렸을 뿐인데 이걸 또 배경화면으로 해주셔가지고, 와, 오늘 우리 우경아 대표님 덕분에 제가 감동의 시간을 선물로 팍팍팍팍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삶의 의미로 제가 이 시간을 저는 이제 작가가 꿈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작가가 꿈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삶에 의미 있는 작가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담긴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7년도에 처음 책을 쓰고,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17년도에 공저책을 처음 쓰고 아예 이제 책을 쓰지 않다가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도에 우경아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7년도에 이제 공저를 쓰기 전에 그림책 컨텐츠를 그때 막 시작을 해가지고,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 자서전을 쓰고 싶고,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그림책 자서전을 이제 내 인생에 그 책을 쭉 써보는, 그래서 전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말버릇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지금 현실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20년도에 우경아 대표님을 만나서, 꾸준하게 계속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하다가 이제 제가 또 기획도 하는 그런 시간도 됐고, 제가 기획을 하면서 우경아 대표님과 또 콜라보를 또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의 문구가 트니까 이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는 어, 또 하나의 꿈이 생기죠. 정말 내가 나의 개인 저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꿈이 2021년도, 20년도 중반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계속 공저를 쓰면서. 그러다가 작년에 2년 만이죠. 2년 반, 3년 만에 이제 책이 나오고,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20, 30, 40, 50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20, 30, 40, 50의 의미는 뭘까요? 왜, 왠지 나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20살, 30살, 40, 50. 음, 이 시간은 자서전을 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줄 알고 확 틀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년 동안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방문 교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쉽게, 저는 어려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마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게 저와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학습지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에게 재밌는 책, 즐겁게 볼 수 있는 책, 또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림책 컨텐츠를 하면서, 그렇죠. 17년도부터 제가 같이 이제 투잡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에 제가, 방과후 교사로 4일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4일 동안 들어가면서 계속 그림책으로 관련된 활동지랑 워크지랑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이게 1년을 하다 보면은 어마무시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이것들을 그냥 한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뭔가 자료화 시켜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져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그림책 수업을 할 수 있는 책을 내보고 싶다라는, 처음에는 이제 활동지, 교재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책을 먼저 만들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쓰는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에 이렇게 책으로 먼저 해서 지구를 살리는 그림책 수업, ESG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참 장애인식 개선 그림책과 또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 그림책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책으로 한번 내볼까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ESG가 뜨기 시작하면서 ESG 하면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과 쉽게 좀 재미있게 그림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작년에 제가 이제 그림책 ESG 전문 지도사 자격과정을 런칭을 하면서 이 책으로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조금 활동지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책에 대한 설명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책을 완성했고요. 30은요, 이렇게 해서 이 20이라는 숫자는 저의 25년의 교육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30은요, 30권을 쓰면서 제가 개인 저서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자책하고 그림책하고 종이책하고 해서 60 몇 권, 60 거의 70권이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게. 근데 한 20권이 넘었을 때, 20권, 우 대표님 따라서 전자책을 20권을 냈을 때, 그때 아마, 제가, 어, 진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30권이 되는 이제 종이책, 공저 책을 30권 정도 썼을 때 개인 책을 진짜 낼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완벽히 전문 작가의 책이라고는 저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책이었다는 거를 주변의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도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30권의 책을 쓰면서 30대에 제가 좀 고비를 많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어려운 고비를 지나오면서 치유적인 글쓰기. 저를 이제 치유하고 제가 조금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이제 30대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지나왔던 이 30이라는 숫자에 저는 기준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고요. 40은 정말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 준 책이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잡을 하려고 딱 마음 먹기 전에 아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 꿈도 없다가 어, 솔직히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었고, 수입도 남들 부럽지 않게 있었고, 쉬는 날, 노는 날, 뭐 시간도 자유로웠고,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는 그래서 학습지 교사로 그냥 이렇게 자리 잡아도 되겠구나 하고 되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던 그냥 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쓰러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갔다 왔습니다. 그때 느꼈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내 인생이 너무 음, 힘들었구나. 나 이렇게 꼬꾸라져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게 40대였던 것 같아요. 요 때 그래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봐 주었던 그림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공부하면서 저의 진로와 저의 꿈과 저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40대 중반에 지금의 1인 기업을 탄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없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요 40대의 요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50이란 숫자는요,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50년,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의 50년은 이렇게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50권의 개인 저서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책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는 작가로서, 당당한 작가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 이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작가 이은미입니다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 제가 아마 작가로 이제 특강 요청을 받고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기관이나 어디에서 수업이 강의가 들어오면은 작가 대접을 받으면서 다녔는데요. 요번에도 의뢰가 들어온 곳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작가님 차량 번호랑 차량이랑 다 말씀해 주세요. 등록해 드릴게요.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가는 거랑 달라요. 작가로 강의를 가는 거랑 그냥 강사로 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떳떳하게 작가라는 말을 하고 저는 항상 이 일을 시작하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저 그림책이 좋아서 그림책으로 제 인생을 좀 물들여 보고 싶었고 그 물들여 보는 시간 동안 또 그림책을 함께 길동무 삼아서 저와 같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작가님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림책 창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해 주시는 그 길이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이제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제가 엊그저께 어, 절친을 만났어요. 지금 자산가이기도 하고 되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교육의 길로 접어들었던 저를 처음으로 강사라는 타이틀을 쓰게 해줬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딱 요 책 두 권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가서 딱 보여줬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너는 해낼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칭찬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지인에게는 처음으로 책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음, 아니, 개인저서가 아니라, 공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책을 나눠주거나 가져다 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개인저서가 나왔을 때도 다 이제 저기 해서 사서 보셨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갖다 주거나,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그 두 권을 가져다 줬거든요. 근데, 되게 떳떳하고, 어, 자랑스럽고, 뿌듯해 하는 모습이, 제가 그래서 딱 그 한마디 했죠. 네 친구가 이제 작가다. 그 친구가요, 저보다 월등하게 잘났거든요. 진짜 잘난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 나한테 잘해. 나 이제 작가야.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야. 막 그랬더니, 전화하기가 무섭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작가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저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의 소개를 하고요. 요 책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하면서 저기가 호환이 잘 안 됐나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는 이 용어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쉽게 아이들과 또는 엄마들과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이 우리 작가님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림책이요, 하루에 수십 건의 신간이 나와요. 그 한 달에 어마무시한 신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수요가, 아이들, 학생들,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 성인들도 많이 보잖아요. 성인들도 보는데 어르신들까지, 그 남녀노소를 뛰어넘는 그런 매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책인데, 교육 현장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재밌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냥 책만 읽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활동지나 워크지 같은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어려운 것들을 즐겁게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100% 실천하면서 살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제 실천하려고 간혹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이게 이제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좀 아주 사소한 거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지키고,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잔소리가 아닌, 교육이 아닌, 재미로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요즘에는 엄마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교육서로 이야기 식으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림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감수성과 그런 것들이 느낌을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수성과 행동력을 키우는 창의적 환경 교육을 제안하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만들어낸 책이라는 거 보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집을 내려고 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 이거는, 어,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책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갖고 온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포장용이고, 어, 여기 위에 보면 살짝 이제 써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따뜻한 위로와 메시지라고. 저는 26년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도 솔직히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에게 제 마음을 좀 전달하면서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쓰자니 구구절절 또 조금 처질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아름답게 의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작년에 저희가 한국작가협회에서 문해집을 처음 발간을 했는데 그 문해집에 회장님께서 야야 글 쓰기 못하면은 부회장아 그냥 시 세 편만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를 못 써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이에게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죠. 애, 저희 애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로 시를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으니 그걸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좀 길어요. 편지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가 될 수 있나 그랬는데 에세이 형식의 시로 편집글 시로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한번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주구장창 수수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새 30편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황태옥 작가님이 저희 이제 시 그런 코칭을 해주시거든요. 참석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 3개월 동안 한 달에 30편씩 쓰는 그런 미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을 늦게 들어간 거예요. 늦게 들어가서, 작가님, 저 이 시 써놓은 게 있는데, 저 이걸로 한번 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어, 너무 좋다고, 내라고, 진실한 글이 시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서 잘 쓰셨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요렇게 숨겨놨던 건데, 뒤에 이렇게 숨겨놨던 건데, 용기 내서 제가 일단 전자책으로 먼저 내고, 이렇게 종이책으로 도전해서 냈는데, 어, 엊그저께 그 친구가 아까 그 책보다 이 책을 먼저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거 못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봐왔잖아요. 우리 아이의 모습과 그리고 또 그 집 아들과 저희 아들이 또 절친이에요. 동갑내기 절친이니까 아기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알아서 네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때 일들이 계속 자기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바로 보자마자 눈시울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공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는 솔직히 제가 공저 기획을 하다 보니까 공저 기획을 하고 많은 작가님들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게 어, 내가 지금 힘든 그 시간이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그 이상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제가 꾸준하게 책을 쓰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그런 작가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인생을 같이 나누고 배우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는 그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공감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종이책으로 어떻든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의 길은 아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 뒤에는 항상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엄마도 있고 엄마로서 아니면은 또는 어른으로서 같이 길동무가 되어줄 수 있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런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길이, 아이의 길이 곧
그 아이의 빛이고 그 길이 빛나게 계속 빛이 나서 걸어갈 수 있게끔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집이길 그래서 따뜻하게 그 일상 속에서 아이의 찬란하는 순간을 좀 같이 어,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체로 아이도 나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집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어른들이 보면서 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집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마음으로 그냥 제가 저 개인적으로 낸 거고, 이제 요번 달에, 어, 전문 작가님한테, 시인 황태욱 작가님한테 첨삭을 받아서 한 시집이, 진짜 시집이 나옵니다. 요번 달에. 그래서 그 시집도 기대가 되고,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고 나면은 용기가 계속 나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인으로서도, 시인 작가로서도 좀 등단한 그런 작가, 정말 찐 작가가 되는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우 대표님이 저희에게 이제 이렇게 독톡할 때 이렇게 해달라는 그 몇 개의 멘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 책 쓰기의 매력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야기를 그냥 말을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책으로 이야기를 구조화하여 쓰다 보면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정리가 되잖아요. 아까 인터뷰할 때도 그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 좀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그저 이야기가 아닌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세상과 연결하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것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책을 씀으로 인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책으로 출간을 하고 그 책이 어쨌든 독자와 공감을 하고 나와 타인을 함께 돌보는 글쓰기가 된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결과적으로 내 삶도 알아가지만 타인의 삶도 알아볼 수 있고 그 타인의 삶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새롭게 바라보는 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계속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효과 때문에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고 계속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 방법을 공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사실 처음에는요, 그냥 그림책을 읽고 에세이 쓰듯이 그림책에 대한 것들을 나의 삶과 연결해가지고 그냥 내 일기 쓰듯이 아주 그냥 잔잔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의 경험으로 출발해서 그 경험과 감정을 연결하고 그 감정과 연결해서 의미로 부여시켜 갖고 그걸 한 편의 에세이로 만드는 그렇게 일기처럼 쓰면서 나중에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작게 글로 해서 감정의 깊이를 조금 넓게 줬는데요. 지금은요, 질문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 나를 알려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라는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과 다른 것들을 부여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질문지를 많이 사용하고 발문 같은 걸 통해서 글을 계속 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어, 그저께 이제 만났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글을 계속 쓰면서 이제는 비워낼 때가 된 것 같아. 비워내야지만 다시 채울 수 있는 거를
네가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사춘기 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조금 내려놓는 게 엄마로서는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비어지는 이 마음의 공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쩌면은 내 삶의 일부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여백, 비움, 그런 미학들이 어쩌면 이렇게 시처럼 짧고 강한 문장으로 한 페이지씩 써 나갈 때 그게 정말 진정한 글이 되고 깊이 있는 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글쓰기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넓혀서 폭넓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은 결과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느낀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글 속에서 또 이론적인 것을 좀 연결한다던가 또 그 이론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더 담는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나씩 단계별로 차근차근 쓰다 보면은 글쓰기의 영역이 조금씩 넓게 좀 깊이 있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 이런 꿈을 가지고 싶어요. 앞, 앞,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0년은 정말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고요. 그렇다면 그 작가로서 그림책과 글쓰기 수업으로 더 많은 이들을 만나겠죠. 더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제가 중년녀 여성으로서, 앞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막연하게 꿨던 꿈. 그냥, 네, 그림책 자서전을, 좀 계속 전집으로 한번 내고 싶다라는 그 꿈을 지금 한 편 한 편 자서전을 쓰면서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중년의 삶 속에서 이제 그림책 자서전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지속 가능한 나를 꿈꾸는 거죠. 계속 창의적인 음, 창작의 길을 걸으면서 책 속에서 있는 네, 길을 찾고 내 빛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남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고상하고 지적인 그런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꿈꿨던 것들을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로서 조금씩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상상을 하면서 조금 아름다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고 있거든요. 그런 빛을 빛나는 나로 좀 이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길을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빛나는 길 앞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동행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무 대표님이 주신 미션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